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손자녀한테 세대 생략,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하고 상속하게 된다면요, 페널티로 추가적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죠. 그러니까 세율이 40%다. 그러면 30%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52%가 되고 세율이 50%다. 그러면요, 30%면 65%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할증세액이 30%가 아니라 4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성년 손자녀, 만 19세 미만인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을 때 20억 원을 초과해서 주었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할증세액 40%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최고세율 50%인 경우에는 70%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혹시라도 최대 주주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50% 최고세율의 20%까지 할증가세가 붙거든요. 할증세액 그럼 60%죠. 60%에 40%다. 84%. 그러니까 뭐 이건희 회장이나 기타 등등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가 손자녀 만 19세 미만한테 20억 초과의 주식을 줬다. 그럼 8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0억 원어치 주식을 주면서 84억 원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황당하게 짝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증세액 40%를 감수하더라도 손자녀한테 증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녀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출혈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30% 40% 할증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노노상속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줬을 때 상속세 증여세 내야 되고 또 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자기 자식이죠. 또다시 내다 보니까 이 두 개에서 나오는 세금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이렉트로 바로 세대 생략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산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증여 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5년 내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재산은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손자녀는 무풍지대입니다. 절대로 추가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비상속인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손자녀가 20억 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령 248에 6억 4천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 6억 4천만 원에 130%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도대체 한 8억 이상을 냈겠죠. 8억 이상을 낸 상태에서 나중에 5년 안 되게 4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20억 원이 합산돼서 50% 세금을 추징당해야 되는데 추가되는 세금이 또 많아지겠죠. 왜냐면은요. 자녀는 40% 냈으니까 10%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세대 승리학 할증세액 세액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할증되기 전 40%만 공제해 주니까 10%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2억 원에 10%면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데 1억 원에 대해서 손자녀가 낼 의무가 없죠. 비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내는 거죠. 딸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겠죠.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아들보다 딸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친손주, 외손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살아생전에 증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산 증식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커다란 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손자녀 증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40%까지 물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성 꼬멘세모스 카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따라서 증여세 10억 원인 경우에는 세대승리 할증세 10억 원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30%일 때는 3억 원을 더 내야 된다. 13억 원을 내야 되겠죠. 아니면 40%인 사람은 14억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해야 될까요? 반드시 증여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 상속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증여를 집중한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부담이 가중되겠죠.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녀한테 계속적으로 증여를 한다. 50% 세금 내고 또다시 자녀가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또다시 50%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나중에 자녀도 자산가가 돼서 상속세, 증여세,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노상속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자녀가 70세다. 그러면 노인과 노인한테 상속 증여함으로써 발생되는 1차 상속세, 2차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은 일부만 해야 된다. 적게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만약에 자녀한테 10억 원 증여한 다음에 재차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손자녀를 배제했다면 당연히 40%의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고서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또다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0억 원을 손자녀 증여할 때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납니다. 5천만 원 공제받고요. 30% 구간이죠. 그럴 때 할증세액이 6,750만 원 나온다. 전체적으로 2억 9,025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 10억 원에 대해서 30%가 안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자녀보다는 30%더 내지만은 나중에 2차 상속세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녀한테 만약에 증여하지 않았다. 10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증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10억 원이 매년 4% 상승한다면 10년 후에는 14억 8,024만 원이 되거든요. 이때는 상속세 50% 가정 시에는 7억 4,012만 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증여하지 않음으로써요. 하지만 손자녀 증여했다면 2억 9,225만 원만 내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4억 4,762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바로 이렇게 세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억 4,012만 원의 부담을 안고서 자녀가 상속받고 자녀가 또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10억 별로 아닌 것 같지만 10억 증여함으로써 4억 4,762만 원 절세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자녀, 아들이나 딸의 증여세 상속세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수십억 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한테 추가 증여했을 때 10억 원을 추가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4억 원이 발생되는데요. 만약에 그 6억 원에 대해서 매년 4%, 4억 원 내고 6억 원 남죠. 6억 원이 매년 4% 상승한다면 20년 후에는 13억 1,468만 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상속시 50% 세율이라면 6억 5,734만 원의 부담이 발생되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3억 4,587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10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받고 4억 원 내고 6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6억 원 이상, 증여를 했을 때 3억 원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추가 증여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증여를 감행할 필요가 있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다. 근데 손자녀 비상속인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를 했더니만 돌아가실 때 50억 원 미만이더라. 50억 원 미만일 때는요,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선 세무서 조사를 받으니까 한결 빡세지 않은 속칭이요.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자녀 증여를 통해서 상속가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손자녀 증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2천만 원, 미성년 손자녀입니다. 만 19세 이하자, 미만이죠. 10억 2천만 원 공제받고 증여세는 2억 4천이고 30% 할증가세 하니까 3억 1,200만 원, 비교적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그 다음에 30억 2천만 원을 증여한다면은 증여세 40%의 할증이 되니까 10억 4천만 원에 그 1.3배, 그러니까 14억 5,600만 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2천만 원을 증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뒤에는 4%의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무려 30억 2천만 원은 36억 7,430만 원이 되죠. 상속세가 무려 50%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3,715만 원을 피할 수가 없죠. 이것을 자녀가 받고 또다시 증여한다. 그러면 또다시 증여세까지 무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북으로 딸랑 몇천 원에 만나보시죠. 010-5473-9327입니다. 자, 그런데요, 손자녀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한 명이 아니습니다. 자녀는 한 명이지만 손자녀는 세 명일 수도 있겠죠. 자녀가 두 명이고 손자녀가 6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3명한테 증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억 6천만 원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30억 2천만 원씩이요. 그러면 증여세는 43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죠. 하지만 이건 많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안고 있다면 나중에 수백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5년 후 매년 4% 상승한다고 재산 가치가. 그럼 110억 2288만 원인데 상속세는 증여하지 않으면 55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43억 원만 내고 줬으니까 5년 뒤에 자산 증가하는 것은 손자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더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또다시 55억 원 내고 상속세 내고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 증손자녀 증여를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30% 40%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감수하셔야 됩니다. 달게 감수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지금 감수하셔야지 내년도 후년도에 미룬다면요 큰일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손자녀도 마찬가지로 증여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부연납을 통해서 재산을 증여세를 5년 동안 유쾌에 납부할 수 있고요. 분할 납부할 수가 있겠죠. 연납이라고 해서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것이 연 단위로 납부를 하는데 늘려서 낸다, 늘어져서 낸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치 할부처럼요. 자, 그리고 뭐 부동산 주택이나 이런 것은 뭐 전세보증금이나 기타 등등으로서 단순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손 안 대고 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녀한테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선 자녀나 자녀 배우자 증여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당장의 증여세만 비교하면 손자녀 증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 코일리한테 증여하면은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 그리고 뭐냐면요, 대바라지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스럽지만.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전략이 있습니다. 현명한 증여 전략 세트 3종 세트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만 하는 것이죠. 땅만 줍니다. 아니면 콘스탄트 김의 수렴 청정 증여 증여를 했지만 재산권이 꼭 넘어간 건 아닙니다. 임대나 아니면 자산 관리나 매각 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할아버지가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자녀는 재산권만 있지 재산의 소유만 있지 사실은 권한이 없죠. 그렇다면 손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재산을 운영하고 할아버지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상속세 부담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손자녀한테 바로 다 주면 안 되고요. 주면서 콘스탄트 김의 3대 증여 전략, 현명한 증여 전략, 파셜 기프트, 수렴청정 증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요. 그런 걱정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증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나서 이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우선순위로 줄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외손주한테 줄 것인가, 친손주한테 줄 것인가 다 줘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제가 항상 외손주를 먼저 주라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증여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마저도 덜세할 수 있는 각종 감정평가라든가 기타 등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할 수가 있죠. 손자녀 납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단순 증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아니면 기타 대출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를 대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상속인이 손자녀지만은 비거주자인 경우엔 할아버지가 대납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증여세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 동안에 6개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은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도요, 자산이 수백억 정도라면 수조 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로. 그리고 절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일단은 하수의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상수라고 한다면 상수가 콘스탄트 김이거든요. 한 영어로 봤을 때 마중물 효과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컨설팅 피를 걱정해서 공짜 무료 컨설팅을 원한다.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짜장면값 8,000원 내고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야지 1,000원짜리 무료
무료 짜장면을 먹는다면 제대로 된 맛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컨설팅 유료로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보다 0.01 주고 99.99 받아간다면은 10,000배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10만 배, 100만 배도 가능하겠죠.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불복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해안,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복불복에 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컨설팅을 만난다면 여러분요, 실행하고 나서 저를 보고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수십억, 수백억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증여상속세는 후폭풍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요. 수억, 수십억 원이 바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2026년도 병원년이죠. 붉은 말띠라고 하는데요. 심차게 날아오는 병원년에 여러분 갑진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소세 아니면 무슨 법인세 아니면 건보료까지도 줄일 수 있는 만년대계, 백년대계가 아니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날 합니다. 강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하나증권입니다. 삼성역이고 강북에서 합니다. 1월 7일 날에는요. 참가비를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참가가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죠? 야경도 멋있고요. 오시는 길도 피톤치드 느끼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힐링 최고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자산관리 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지만 보통 2시까지 4시간 정도를 합니다. 많으면 6시간도 하거든요. 콘스탄tin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즉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참가비 대비 10,000배 이상을 거둘 수도 있다고 전 자부하거든요.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고 절세할 수가 있겠죠. 공짜를 원한다. 공짜가 세상에 있지도 않지만요. 여러분들 공짜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컨설팅 못 받아서 문제가 된다면요. 적격 컨설팅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1980년대 보면은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백판이라고 해서 LP판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500원, 1,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정보는 5,000원, 10,000원까지도 갔죠. 근데 그 백판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라이센스 판을 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그것보다 다르게 적격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세요.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010-5473-9327이죠. 지금 현명해지실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